네, 복잡한 투자 쉽고 명쾌하게 투자의 재발견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ETF 수익률을 통해 글로벌 시장의 동향을 알아보는 ETF 머니 무브 시간인데요. 이 시간 변함없이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입구에서 크리스마스냐는 소리 들었어요. 네, 의상이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자, 우리 이지은 대표, 우리 한 주 동안 글로벌 시장 그리고 또 우리 시장 ETF를 통해서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를 확인해 보는 시간인데요. 가볼까요, 미국부터? 네. 네. 일단 미국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사실 이번 주에 가장 그렇죠. 큰 화두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네. 좀 방향성이 명확히 잡혔으면 더 좋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방향성. 네, 그러니까 일단 실적이 발표가 되고 나서 실적은 괜찮았습니다. 실적 네네. 굉장히 좋았지만 가이던스에 대한 실망감이 시장에서는 조금 있었고요. 그리고 매출의 성장의 퍼센테이지가 조금씩 둔화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좀 초점을 맞췄는데 그 이후에 엔비디아의 주가 추이를 보면 사실 상방도 하방도 아닌 굉장히 좀 아직까지도 방향이 명확하게 잡히지 않은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고 전반적으로 이번 주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리고 여전히 트럼프 수에 코인이네요. 관련돼서 네. 코인 관련돼서 굉장히 비트코인 시장이 지금 또 되게 놀랬던 부분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네. 나스닥의 거래를 뛰어넘었대요. 거래 대금 뛰어넘었다라고 좋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또 인상 깊은 부분의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미국 시장은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코인 그 ETF 수익률이 있지 않겠습니다. 세 자리가 나오는 거 보고 읽어봤자 자괴감이 들겠다라는 생각에 저희가 읽지는 않도록 하겠는데 어쨌든 엔비디아에 대한 어떤 실적 발표, 실적이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닝 서프라이즈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반응 안 했습니다. 그리고 블랙엘에 대한 걱정이 있었지만 네. 4분기에 우리 예상대로 하겠다 그러는데 시장은 그걸 믿지 못하는 건지 어찌됐든 큰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의 어떤 시장이었는데 자 그렇다면 한 주간 미국 ETF 중에서 우리 대표님 눈에 들어왔던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슈퍼 마이크로 관련된 이제 ETF가 좀 아. 눈에 굉장히 띄었는데요. 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말이 많았습니다. 상폐에 대한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 그 네네. 이유는 회계 부정에 대한 의혹을 받았는데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엔비디아의 5대 고객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번에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오히려 더 슈퍼마이크로는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또 슈퍼마이크로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해소가 완전히 되지는 않았지만 나스닥 규정 준수 계획서를 제출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회계 감사도 새로 선임을 하면서 굉장히 이런 부분을 타개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줬고 시장에서는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같이 좀 실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개인적으로 아직 이 부분이 완전히 해소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또 변동성이 수반될 수 있다는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 ETF 상품을 보면서 오히려 엔비디아의 호실적을 고스란히 수혜를 가져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번 주는 이 ETF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도 엔비디아 관련된 ETF가 그래도 조금 힘을 좀 내지 않을까 싶다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은 엔비디아 관련돼서는 여전히 불씨가 꺼지지 않았고 이번 주에는 실적 발표 관련해서 약간은 미비한 흐름을 보이긴 했지만 결국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상방에 더 기대감을 많이 가져가고 그래요. 있고 또 AI 시장에 대한 성장성은 이번 실적에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줬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항상 좀 AI 시장은 바라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한 가지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AI 하드웨어 관련주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 소프트웨어도. 굉장히 시세가 놀라울 정도로 좋은데 처음에 핸드폰이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에는 이 흐름이 처음에는 만들어내는 기업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스마트폰 관련돼서 애플, 삼성전자 관련주들이 굉장히 시세가 좋았지만 마지막에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주가가 좋았기 때문에 AI 쪽에서도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도 있으니까 지금 관련된 또 상품들도 같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 ETF 순위들 저희가 봤는데 세 자릿수 수익률이 나와서 자괴감이라기보다는 아직 우리 시장을 안 봤으니까요. 이제 우리 시장을 들여다볼 텐데 채팅창도 많은 분들이 대단한 수익률에 대해서 이렇게 감탄하신다. 채팅창에 우리 이지은 대표랑 자기랑 닮았다고 하신 분도 계시네요. 그렇죠? 저랑 닮으신 분은 안 계시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봤으니까 이제 우리나라 국내 ETF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기대감을 안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땠을까요? 네, 제가 중복되는 거는 좀 정리를 해서 제외를 시켰는데 이번 주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굉장히 눈에 띄는 게 2차 전지 관련된 그래요? ETF가 거의 상승 쪽에 자리를 굉장히 많이 중복적으로 좀 잡고 그러네요. 있었다라는 부분이 좀 눈에 띄는 부분이었고요. 제가 중복을 제외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1위는 ETF 관련돼서 2차 전지 탑10 레버리지 상품이 1위를 차지를 했는데 뭐 사실 2차 전지 쪽에서 뭐 좋은 소식이 들려온 건 아니지만 시장에서는 2차 전지 관련돼서 기대감이 좀 있는 모습이었고요. 이번 주 우리나라 상승률 표진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양한 ETF 상품들이 그러네요. 좀 순위권에 있는 모습이 굉장히 좀 눈에 띄었는데 그만큼 지금 어디에 딱 찝혀서 우리가 좀 섹터를 잡고 매매하기에는 어중간한 시장이다 보니 2차 전지 제외하고는 여러 가지 좀 분산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는 게 인상적이었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우리나라 거 보니까 뭐 수익률은 앞서 보셨던 미국과 차이는 굉장히 좀 크게 나긴 하지만 네. 다양한 업종입니다. 원자재 쪽도 있고요. 이 원자재 가격 요새 뭐 구리 가격 인하부터 시작 원자재 가격 인하가 있어서 2차 전지가 이걸로 인한 반등의 요인이 아니었나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그런 것도 생각해보고 골드도 있고 뭐 전반적으로 자 그러면 어떻게 보시는 걸까요? 이렇게 다양한 섹터가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거는 시장이 지금 어떤 평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일까요? 그냥 뭐 결국에는 지금 어디 하나 집중을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솔직히 보여지는 것 같아요. 뭐 국내 시장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루에도 변동성이 어마무시하게 심하죠. 크고요. 근데 그 요인은 결국에는 수급이 굉장히 부재합니다. 뭐 비트코인 네. 하시는 분들,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많다 보니까 주가 하락이 나오다 보면 받쳐주는 수급이 없어서 이제 원래도 이제 주가는 어느 정도 상승을 하다 보면 조정의 기간이 나오기 마련인데 예전에는 뭐 3에서 5% 정도 조정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요즘에는 7에서 한 10% 이상씩을 빼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다 보니까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어려우실 수 있고요. 호흡을 길게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지금 뭐 2차 전지, 반도체, 불확실성 계속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려워할 만한 그런 시장이 아닌가라고 그래요.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장 ETF 중에서 우리 대표님 눈에 들어온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2차 전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역시 없을 것 2차 같습니다. 전지네. 네, 결국에 미국이 지금 굉장히 견제하는 것은 중국이고 그렇다 보면 결국에 우리나라가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나와주고 있고요. 네. IRA 관련돼서도 폐지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공포스럽게 다가오긴 했지만 지금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아예 폐지는 아닐 거다. 일부 축소나 변경 정도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관련돼서는 안 좋은 악재는 이미 다 나왔다라고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지금 바닥권에 위치한 상황에서 이제는 악재가 다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화도 해야 되긴 하겠지만 네. 이제는 상승에 대한 부분 그리고 결국에는 업황 둔화나 이것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2차 전지 관련된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시장은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미국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유럽이 또 탄소 배출이나 이런 부분들 규제를 더 강화를 그렇죠. 하기 때문에 유럽 시장을 그럼 한번 겨냥을 해서 성공을 꿈꿔보자라는 그런 시장에 기대도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바이오 기업들이 오늘 굉장히 큰 폭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바이오 수급을 2차 전지가 조금 받아내는 그런 모습이 보인 게 아니라는 그런 관측들도 있었는데 저는 그 부분도 염두하시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이 내용에 긍정적인 부분이 주로 써 있어서 기분은 좋지만 그렇다면 우리 이지은 대표 아주 짧게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2차 전지 탑10 레버리지 지금에서 순위 1위로 올라와져 있는데 연속성 어떻게 보세요? 안 그래도 그 얘기 드리려고 했는데 네. 지금 우리가 명확한 이유와 호재성 이슈가 나와서 올라간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내고 그동안 악재 다 나왔고 그리고 이거를 소화하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시세에 대한 연속성은 좀 제한이 걸릴 수 있다라고 그래요.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염두하셔서 아무리 바닥권이긴 하지만 우리가 또 매수를 했다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래요. 굉장히 더 답답합니다. 이런 부분도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 주 우리 시장 전망 한 줄 평가해 주신다면? 여전히 보수적으로 보자. 여전히 보수적으로 보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우리 이지은 대표와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복잡한 투자 쉽고 명쾌하게 투자의 재발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어떤 상품을 어디에 투자할지 모르겠다 하시면 다음 주 금요일 저녁 명쾌한 투자의 재발견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주 금요일 저녁 5시에 뵙죠. 감사합니다.